예, 곧 추도식을 시작할 예정이니 밖에 계신 분들은 안으로 들어와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연세민주동문회 회장 도승실입니다. 체면화형에 대한 묵념 순수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사진을 함께 보는 체면화형의 양념 및 경과 순서입니다. 동영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같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순서는 재미난 일과 나의 추억을 말씀하시는 순서입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추도사도 좋지만 생생한 추억을 가진 법과 그리고 후배들, 특별한 인연을 가지신 분들의 추억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분이 나와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혜경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저쪽으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4학과 83학번 이혜경입니다. 천야 선배님의 일주기 추모 행사에 추모자 제의를 받았을 때 처음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짧다면 짧게 스치듯 함께한 인연을 가진 후배인 제가 어떤 내용을 담아내야 될지 막막했고 또한 그 적격함에 대한 의심도 컸습니다. 하지만 1년 전 선배님을 그 먼 곳에 보내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가졌을 그 상실감의 크기는 같았을 것이고 그 아픔을 함께한 1인으로 이 자리에 서는 걸로 생각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이 아시고 계신 선배님의 그 치열했던 삶의 족적을 나누기보다는 선배님과 제가 함께 했던 그 순간들을 짧게 떠올리며 그때의 느낌 그리고 오늘의 다짐의 내용을 담아 선배님께 드리는 편지의 글의 형식으로 추도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선배님, 제가 20대 후반 연세민주동문회 간사로 일을 하면서 같은 건물 아래층에서 출판사 일을 하시는 선배님을 처음 뵙게 되었었죠. 당시 남자 선배들은 모두 형이라는 호칭으로 동일하는 분위기임에도 선배님께는 감히 형이라는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를 않더군요. 그는 아마 14년의 세월의 차이라기보다는 선배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에 범접할 수 없음에 대한 마음의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1987년 이한열 열사의 죽음을 계기로 깃발을 올리게 된 제1기 연세민주동문회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선배님의 존재만으로 참 든든하고 따뜻했습니다. 매달 발행하는 소식지 초안만 들고 선배님을 찾아가는 게 때론 민망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후배가 경련적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어색함은 항상 그 우뚝한 웃음으로 맞아주셔서 일 없이도 오고 가며 괜스레 문을 열게 되기도 하더군요. 지금도 얼씨구에 있는 낡은 건물의 문을 열면 그 자리에 눅눅한 웃음으로 맞아주는 선배님이 계실 것 같습니다. 찰나같은 약 30년의 세월이 지나고 2021년 늦은 가을 공주에서 뜻밖의 선배님을 뵙게 되었었죠. 여전히 선배님은 사람과 사람의 벽이 없었고 오랜 친구처럼 맞아주셨습니다. 예전과 다름없이 당신의 자리에서 사회의 요구, 사람들의 요구를 다 안고 그 연세가 무색하게 뚜벅뚜벅 걸어가시고 계셨습니다. 선배님과의 짧았던 조였지만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고민을 던져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선배님은 항상 저에겐 봄의 나무와 같은 느낌이셨습니다. 젊은 시절 겪었던 그 북한의 생채기로 홀로 감당해내시면서 눈이 부시도록 푸른 연록색의 광채로 주변을 다 품어내는 그런 나무. 저희는 당신이 만들어주신 이 봄을 가슴 저리게 느끼고 이 봄을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 몫을 당신처럼 넘치게 감당해 나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사람을 아는 것보다 사람을 느끼는 것이 더 큰 힘을 주는 거라 믿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당신을 한껏 느끼며 당신이 꿈꾸었던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선배님, 베르모를 눌러쓰고 젓가락을 두드리며 자주 부르셨던 구수한 된장찌개 같은 광개토대왕의 첫사랑이 눈물 나도록 듣고 싶은 밤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런 호칭으로 불러보고 싶습니다. 형, 그립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 다음 추억을 말씀하실 분은 우리 강성구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강성구입니다. 김거성님으로부터 전화로 부탁을 받아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조금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원래 이혜경 씨처럼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우리 입에 붙어 있죠. 민화 형. 그냥 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민화 형이셨는데 민화 형이 69학번이시고 제가 76학번입니다. 이렇게 7년 차이인데요. 나이가 학번보다 아마 한 살 더 많으신 거로 대충 알고 있어요. 7년 선배인데 조금 아까 나와서 여기 추억을 말씀해 주신 이혜경 님이 저보다 83학번입니다. 저보다 7년 아래인데 저는 이혜경 씨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는 그렇게 굉장히 가깝게 7년이라는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아요. 그렇게 7년이라 그러는데 저하고 미나 형하고 7년이면 원래 외모도 좀 옛날부터 이렇게 일찍 그 모습이셔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하여튼 그런 농담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혜경 씨는 형이라고 못 불렀지만은 그 후배들 뭐 7년에 제가 같이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면 뭐 8, 9학번 뭐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에 건너서 그냥 미나 형 다 미나 형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다가 농담 삼아 이제 아들 친구가 와서 미나 형 부르는 거 아니냐 이런 농담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대선배신데 아들 친구도 미나 형이라고 부를 만큼 정말 그 교류의 폭이 굉장히 넓으셨는데 7년밖에 안 되는데 굉장한 대선배와 같은 늘 그런 느낌을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방 이상하게 또 추억이 겹칩니다만 연세민주동문회를 1987년 9월 19일로 아마 기억을 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창립하고 우리 지로의 나눔 기획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 한켠에 의자나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일을 했었는데 그때 한 2년여 같이 일했었습니다. 그때 뭐 뿐만 아니라 인쇄골목도 거기서 인생을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 학생운동하다가 감옥 갔다가 뭐 그다음에 노동 현장 갔다가 뭐 등등 그렇게만 살다가 거기서 인쇄골목에서 뭐 강은기 선생님도 만나고 소개로 뭐 네트워크가 엄청 넓습니다. 아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 사랑하는 후배들한테 다 연결시켜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늘 부담스럽고 부끄러운 거는 어느 학교나 다 학생운동권에서 어떤 특정 학번들이 꽤 조금 활약상이 조금 있는 그런 학번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녔던 연세대학교에서는 76학번들이 좀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76학번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시고 어디 가서든지 하여튼 굉장히 그러셨는데 그 자랑스러워하시고 어디든지 항상 뭐 송구부터 항상 그러셨는데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하고 선배님이 자랑스러워하셨던 것만큼 잘 살았는지에 대해서 늘 한 번씩 좀 되새겨보게 됩니다. 선배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화 형은 제가 한 3-4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한 번도 가르치려 들지 않은 선배라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한 번도 이렇게 지도하지를 않으셨어요. 뭐 당시 정세가 됐건 뭐가 됐건 우리들이 가서 고민을 얘기하면 다 들어주고 그래 하시고 가르치려고 들지 않으셨어요. 이게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60대 후반이 되다 보니까
참 그런 선배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선배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참 특이하게도 이분은 누구를 가르치라고 들지 않으셨어요. 그게 두 번째로는 늘 웃음을 잃지 않고 항상 그 웃음 푸근하고 넉넉하게 품어준 모습. 그게 제가 기억하는 선배님의 모습이고요. 네, 요 앞에 화원이 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서 제가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권을 하에서 3개월 동안 집중 감사를 받고 뭐 해임 통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뭐 등등 해서 어쨌든 사임 형식으로 최근에 물러났습니다만은 이 작은 공공기관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공모 사업이라든지 뭐 등등 인사청탁 등등 관련해서 참 수많은 전화들을 제가 참 별것 아닌데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진짜 전화를 뭐 한 건 나오면 뭐 수백 통을 받습니다. 한 번도 개인적인 일로 제가 평생 동안 민하영하고 46년째 알고 같은데 한 번도 어떤 형태든지 부탁을 저한테 후배들한테 부탁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선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성래원 선생님, 김창국 선생님 등 연세대학교에 굉장히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세심하게 김창국 기념사업에도 거의 만드시다시피 했죠. 성래원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 그렇고 그 선생님들을 참 세심하게 챙기시던 선배, 그리고 존재 자체로 든든하셨던 이런 부분들이 다 합쳐서 선배라고 한다면 그런 선배가 되는 삶, 이게 우리 이 부탁을 받으면서 저에게 던져준 화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혜숙이 누나 한 번도 제가 거의 웃는 얼굴을 못 봤습니다. 항상 종종거리고 참 힘들게 살아오시고 했는데, 그리고 뭐 가정사에서 얘기하기도 그렇습니다만 따님 때문에도 참 여러 가지로 집안이 꼭 다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혜숙이 누나는 가정사의 어려움 전혀 내색하지 않은 그런 선배. 하여튼 이런 가르치려고 들지도 않고 늘 품어주고 사적인 거로는 전혀 부탁하는 전화도 안 하고 또 어르신들 또 후배들까지 다 챙겨주고 그러면서 그냥 있는 것 자체로 존재 자체가 든든하셨던 그런 분이 민하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 이게 선배라는 존재구나. 선배란 저렇게 되는 걸까? 원래 저분은 저런 분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선배로서의 삶에 대해서 부탁을 받고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오기 전까지 오전에 사실 마늘을 심다 가서 지금 괴산의 귀촌을 해서 정말입에서 마늘을 한 770개 오늘 심고 왔는데 다 못 심었습니다. 한 2,000개 심어야 되는데 심고 끝내고 왔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원고를 원래 작성을 하려고 했는데 원고를 작성하지 못하고 그냥 메모로 해왔습니다. 어줍지 않게 가르치려들지 않고 넉넉하게 품어내면서 후배들과의 관계를 공적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맺어간 민하영 선배님, 울림이 큰 선배의 삶과 죽음의 경의를 표하며 비해주기를 만나서 다시 한번 명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예, 충북 괴산에서 먼 길 오신 강승모 선배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추억 말씀은 이지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모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 40년 전의 기억과 추억과 경험과 교훈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그거를 지금의 우리와 과거의 우리를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자기 삶을 단둘이 이렇게 잘 챙기는 게 민하영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배워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추억이랄 얘기할 것이 크게 없지만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민하영하고의 만남은 사실 제가 전 7, 8학번입니다. 그리고 문과대에서 80년도에 이제 5월이 벌어질 때에 문과대의 공장의 불빛 팀의 공연을 하고 그 팀이 이제 이스크라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이스크라 멤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진영군도 그렇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그 대학원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 선배들과 후배들은 이제 현장 피를 뿌리고 이제 감옥에 가고 달려들었다가 이제 현장을 가는 분위기에서 그 학생운동이 아닌 청년운동으로서의 운동이 영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에서 민청위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의 연대의 많은 그 운동의 분위기는 현장으로 가는 분위기였고, 그리고 저희 7, 8학번은 의외로 이 학생운동권도 그렇고 이렇게 좀 잘하는 친구들이 별로 좀 없었고요. 했다가 나중에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몇 명 이름 남지 않은 사람들이 기억되는 거라 민하영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석사를 84년에 마치고 85년에 이제 그 학위를 받고 이런 즈음에 민청년에 이제 아마 그 2차 총회인가요? 해서 그 조직을 좀 개편했었습니다. 여성부도 만들고 이렇게 되면서 연대 사람이 너무 없다라고 해서 그 학생운동이 아닌 거로서의 새로운 운동 영역. 저도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하는 사람 갖고 있는 약간 부채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다면 또 그 당시 50의 이제 막바지 극악해지는 상황에 예전에 그 선배님들이 이 사회운동과 청년운동 영역으로 공개조직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그걸 계속 할 수 있다면 이것이 학생운동 다음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됐고, 그때 저를 이제 이렇게 픽한 분이 이제 홍성엽 선배님입니다. 사업가 선배님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그 YMCA 그 위장 결혼 사건의 신랑으로 나왔던 평생 결혼을 못 하셨던 홍성엽 선배가 저를 이렇게 연결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면접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에 이제 그때 이제 민하영하고 이제 같이 보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근데 민하영은 뭐 이렇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기라성 같은 선배님이시니까 뭔가 교실을 줄 줄 알았더니 한마디도 안 하고 웃으면서 그냥 밥 사주고 이게 새로운 거니까 한번 잘해봐 이러셨었어요. 그래서 85년대 저는 이제 강사도 하고 이러저러 하는 가운데에 민청년 활동을 하다가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민청년 간부들이 많이 이제 김근태 선배를 볼 그 감옥에 가게 되고, 그래서 민하영보다는 사실은 그 이후에는 해수기 언니를 계속 더 많이 만났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때 그 민청년의 선배님들의 부인, 센 언니들, 뭐 재근연, 인재근, 기현, 박문수, 또 해수기 언니, 해수기 언니가 대흥동에 약국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여성들끼리 이제 이렇게 검찰도 찾아가고 뭐 가서 이제 법정 앞에 가서 하는 그 요즘에 하는 거에 가장 최초의 형태를 이제 하게 되고, 그때 저는 이제 그 작업을 같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발족한 게 그해 12월에 민가협입니다. 그래서 민가협 탄생의 산실은 민하영의 집 그 대흥동 해수견인의 그 약국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민하영과의 추억은 민청년에 들어가게 되는 과정의 추억이어서 사실은 그 언니들과의 추억이 아주 깊었고요. 그리고 아까 강성호 선배는 님은 해수연이 웃는 얼굴이 없더지만 저는 많이 봤습니다. 같이 하다가 우리가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어떤 좀 슬픈 상황이고 절박한 상황에서 사람은 그래도 우리끼리 나누는 그 동지애 그리고 뭔가 함께하는 희망 이런 것 때문에 우리끼리 낄낄 많이 웃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계속 매년 민청회 활동하고 민청회 조직 개편 속에서 이제 직능별로 가게 되고 저는 학술운동 쪽에서 이제 87년 이후에 그쪽으로 가게 됐고 그리고 나중에 한국에서 나온 민하영과 만났던 얘기가 민하영은 저는 횟수를 꼽으면은 그 이전의 상황에서 민하영을 자주 만나거나 뭔가를 도모하거나 뭔가를 교실을 받거나 뭐 함께 아래 위에서 근무를 하거나 저는 그런 걸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띄엄띄엄 만났을 때에 항상 이렇게 뭐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솔직히 저는 신과대 나오는 분이 학생운동 해가지고 저렇게 시국사범으로 연대 학생운동권의 대부가 되는 것이 참 좀 의아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선 외모가 너무 부드러우셨고 그다음에 신학과를 다니셨고 뭐 이런 것들이 그랬었던 것 속에서 그래서 만날 때의 그런 추억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뭐를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는 여기 민청년에서 오신 선배님들 계시고 그런데 이제 치열하게 정세 분석하고 막 이러고 합법 조직과 비합법에서 뭐 이렇게 개반 모임 그런 걸 했거든요. 거기에서 막 하는데 민하영은 그런 거에서 어떤 치열한 정세에 대한 이야기를 교실화하거나 너 이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셔서 조금은 섭섭도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아마 민하영한테는 별로 긴장하지 않고도 다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 후에 오랜 기간 동안에 제가 자주 뵙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온 것도 자주 뵙지 못했던 거에 대한 송구함 그리고 살아있을 때 더 자주 뵀을 걸 하는 거에 대한 후회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와 계신 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앞으로 남은 삶 좀 덜 부끄러운 후회로 사는 어떤 또 다른 다짐의 시간 그리고 함께하는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했었습니다. 이렇게 그럴듯한 추모시 같은 건 못 지었습니다. 민하영 식으로 그냥 저도 그냥 좀 두서없이 그러나 푸근한 마음으로 오늘 이따가 갈 생각으로 왔습니다. 민하영 사랑해.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특별한 기억의 말씀은 방금 전에 도착하셨습니다. 윤유선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올라와도 되는지 많이 망설이다가 시간이 지났겠지 하고 들어왔는데 앞에서 진행로가 너무 붙잡혔습니다. 예, 저는 윤유선입니다.
이름만 탤런트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89학번입니다. 그리고 연대생이 아닙니다. 저는 숙명여대 89학번이고 선배님을 민화형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선배님을 뵌 거는 제가 4학년 때 92년도에 새사회연대 준비를 하면서 김근태 회장님이 제도권으로 들어오실 때 송년회 모임에 처음 갔었고 그 다음에 제가 창립총회 사회를 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6년도에 김근태 회장님 첫 초선 때 제가 유세차에서 마이크를 잡고 도움을 누볐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제 선배님들을 자연스럽게 만나 뵙게 됐었고 그 이후에 2004년도부터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에서 기획실장으로 7년간, 약 8년간 일을 했었습니다. 정확히 그 선배님을 똑바로 뵀던 거는 연탄 나눔 운동의 정선순 선배님과 지금 투병 중이신 정선 선배님과 함께 두 분이 가끔 오셨습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셨어요. 아까 다 말씀하셨지만 말씀이 없으셨고 그저 웃으면서 연탄 나눔 운동에 점심을 같이 해 먹었거든요. 밥을 잘 아시는 이동섭 이사장님께서 워낙에 밥을 하시고 같이 따뜻한 밥그릇을 같이 먹고 가시면서도 그냥 웃으시면서 끄덕끄덕하고 가시지 여러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학교의 선후배로 말씀하신 것처럼 뵀으면 참 어려운 선배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불러다가 너 이거 해 아니면 이렇게 해 라고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언제나 제 기억에는 그저 쳐다보고 웃고 고개를 그냥 끄덕이셨던 선배님으로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참 좋아하셔서 술자리에 옆에 껴도 진짜 어려운 선배 같지 않았고 편안히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선배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경제민주화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민평연의 사무국장을 2018년도부터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던 우원식 선배님께서 회장을 하시면서 제가 정말 싫습니다라고 했던 3번 만에 들어갔던 사무국장 민평연을 맡게 됐고요. 거기에 상임위원으로 저희 최민아 선배님을 뵀었습니다. 5년간 뵀었고요. 위원회 대표인 홍익별 대표님, 원내대표님까지 지금 같이 모시고 있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5개 단체가 하면서 실무자로 담당자로 들어갔는데 제가 막내였고요. 실무에서도 막내였고 이번에도 일주기 하면서 2시간을 도망 다녔지만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술자리에서 55 술자리에서 갑자기 명예 연대 동문이 되고 오늘까지 와야 된다 해서 1년 만에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그날은 참 청아를 많이 마셨던 날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도 뒷풀에서 마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은 들을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선배님이 노래 불렀던 영상을 열심히 들어봤는데 제가 못 따라하겠더라고요. 말씀 못하고 노래나 해야겠다. 선배님이 하셨던 노래인데 연습을 못해서 그거는 나중에 부르도록 하고요. 나중에 뒷풀이에서 몇 년 뒤에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올해 이렇게 오면서 저한테 과제를 주신 것 같아요. 새로운 열을 만들어 주셨는데 라떼는 말이야. 그리고 불러서 저도 50이 넘어가니까 왠지 한마디껏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평생 안 하셨죠. 제가 몇 개 안 하셨는데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저도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저 선배님들께서도 가끔가다 이렇게 1년에 한 번 이렇게 뵀어도 웃으시면서 또는 묵묵하게 김근태 의장님도 저에게 다른 말씀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냥 힘들지 어깨 2번 뭐 이런 거. 최민아 선배님은 그냥 웃으셨어요. 네. 그래서 우원식 의원님께서 그 건배사 할 때마다 그래 할 때마다 떠오르는 얼굴은 최민아 선배님이 웃으면서 그냥 끄덕이는 그래서 그래
그래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멘트는 안 하시겠지만 그런 모습 생각합니다. 지금 민평년은 민주당의 국회의원 39명과 많이 늘었습니다. 39명과 200여 명의 지방의원들로 구성되고 회원들도 되고 있습니다. 정치란 영역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갖고 가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 단체의 사무국장으로 실무자가 없는 사무국장으로 뒷받침하고 그리고 선배님들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나아갈지 지금 원내대표도 새로 되고 민평년의 모습이 또 다른 단계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 속에서 지금의 의원님들이 그리고 회원들이 최민아 선배님이 예전에 이루고자 했던 뜻들 정치역에서 부분은 민평년이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역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제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게 작년부터 구체적으로 이어진 2년의 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이 넘은, 죄송합니다. 100살이 넘은 제가 이후에라도 민아 형처럼 웃으면서 나 때린 아니야가 아니라 그래. 그리고 따뜻하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들은 뿌리 팔다 좋다 좋아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운동가요가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목청이 터지도록 불렀지. 그러니까 이제 노래가 처음이고 재판장들도 깜짝 놀래고 헌병들이 와서 이렇게 신라기를 하는데 끝까지 다 불렀지. 이제 끝까지 다 부르고 그냥 앉았죠.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 다른 사람들도 최우진수라기가 이제 먹먹해지는 거지. 재판장은 개판을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러고서는 그게 또 소문이 나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재판장에서 저보다 그냥 최우진수가 안 하고 그냥 애호가 대창을 막 부르고 이제 막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재판이 그 이후에 좀 엉망이 되고 그랬지. 그랬던 기억이 나. 내가 2월 15일 날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3월 20일인가 오니까 그때부터 연예여행 다닌 거야. 우리가 같이 가고 같이 들어갔다가 학생이 아니라서 못 나오고 있었던 8명이 처형이 돼요. 사형을 당한 거야. 감옥에서 같이 만나고 인사도 하고. 근데 여기 같이 연예여행 다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아침에 먹는데 화가 도저히 못 먹겠어요. 밥을. 그런 일까지 겪고 나니까 감옥을 살면서도 자연인으로 자연 생명으로 내가 박정희보다 오래 살 자신이 있었어. 그거 하나야. 난 네가 죽는 꼴을 나는 내가 봐야 되겠다. 난 너보다도 하루라도 더 오래 살겠다. 그럼 노래 제목은 광포로 대왕의 첫사랑이라는 노래인데 모기님의 이별가 거머다가 없었다면 누가 마음은 고향과 떠나왔던 말 내가 왜 울어 열풍아
다음에 그 다음에 비통한 첫사랑 영화 예, 다음 순서는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숫자는 많지 않지만 다양한 분들이 단체에서 오셨는데 그 최민아 형과 평생을 같이 하면서 제일 잘 알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김거성님께서 무대 위에서 참석자분들 간단하게 소개를 하시겠습니다. 최민아 형을 기억하면서 함께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연대민동, 연민동 무슨 그 스카 또 7980 이한열 기념사업회 인청년 긴급조치 사람들 뭐 등등 여러 영역으로 이렇게 묶어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다 이 묶여지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다 연결된 그 내용들이 많아서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정도만 생각을 하고 이 분류에 대해서는 무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낭송을 하기로 하셨는데 지방에 급한 일이 발생해서 시만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최민아 형의 후배인 김태인 님께서 대신 낭독을 하시기로 했습니다. 민하영 일주기의 노영민. 민하영, 형과 만났던 70년대는 우리에게 선물이었습니다. 1976년 기독학생의 신입생 환영회를 마치고 뒤풀이로 학교 앞 두꺼비 집에서 형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날카롭고 무서운 빵제비 선배님을 예상했지만 어머님 품같이 자상하고 따뜻한 형님이 나오셨습니다. 민하영, 형의 거침없는 자신감도 좋았지만 꽃순보다도 여린 마음은 더 좋았습니다. 스탠 카라친도 해방가도 마다한 적 없었지만 참 울어라 열풍아 갈대의 순정, 그 광개토 대왕의 비통한 첫사랑을 흥겹게 부르던 형이 참 좋았습니다. 민하영, 역사 속에서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길은 우리들의 앞에서 두려움 없이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형과 한 하늘 아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민하영, 행여 우리들의 만남이 아득한 혜성의 부스러기, 별똥별로 스쳐가는 운명이었을지라도 기쁨은 찰나의 기억으로 남고 기다림은 영겁 속에 잠들지라도 사랑의 힘은 우리 모두를 묶어줄 겁니다. 꽃보다 더 붉은 가을빛이여, 부끄럽지 않은 십자가여, 형을 휘감는 경랑 속에 우리 후배들도 함께 있습니다. 김태인 대도. 네, 다음 공연 순서는 식수가 좀 달리 바꾸겠습니다. 공연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게 바이올린 연주를 먼저 하고 노래를 하는 게 더 좋다고 하셔가지고 바이올린 연주는 신정원 바이올리스트와 신은경 피아니스트가 께서
연주를 해주실 텐데 곡은 두 곡입니다. 첫 번째가 바흐의 G 선산의 아리아, 두 번째가 김민기의 아름다운 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노래는 박일님께서 마중이라는 곡을 노래하신 계획인데요. 박일님은 연대 성악가 출신이고 연민동의 자랑스러운 청송대 남성중창단 청송대 소속이시기도 하십니다. 마중 노래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첩을 전달해 주시죠. 예, 사진첩과 그리고 동영상을 USB에 담아서 드렸습니다. 그러면 재종님께서는 유가족을 대표해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노래든지 크게 다르진 않고요. 아무도 이제 여러분들과의 추억이 있던 이곳에서 또 어제를 기억해 주시니 하늘에서도 미소를 짓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집에서 좀 이제
본인들이 이제 활동하셨던 얘기를 이렇게 어깨너머 듣거나 이렇게 종종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하셨는데 그때는 사실 얼마나 대단한 행동인지 모르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학습을 하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 현대사에 족적을 남긴 행동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여러분들께 이렇게 민주화의 길을 개척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이제 곧 있으면 할로윈데이인데 이제 꽃이 된 젊은 영웅들의 영령을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모 사업 이런 생각해 본 적 크게 없고요. 오늘이 끝나갈 때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면 안 되는데 제 아내의 생일입니다. 하필이면 몰랐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17일이 미나형 가야지. 그래서 제가 오늘 양복 이 옷이 제가 결혼식 때 입었던 옷입니다. 제가 입고 이리 있으면 그 뒤에 미나형이 서서 주례사를 해서 그래서 내가 기념으로 입고 왔습니다. 특별한 딴 것보다는 아까 여러분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이주기 때 됐을 때 좀 여러 사람들이 추억을 좀 모아서 최민아 형의 인간적인 부분 여러 가지를 좀 다정하고 간단할 수도 있고 하는 문집으로 서로 하나 나눠 가지고 좀 추억을 좀 하나 책으로 하나 만들자. 그걸 좀 서로 하다 보면 바쁘고 하니까 서로 말도 안 듣고 그러기 때문에 이럴 때 약속을 해야 또 마냐 하면 아차 하고 그래서 그거 하나를 여러 사람이 동의한 건 아닌데 몇 사람이 그래도 약속을 해야 우리가 또 이주기 때는 이제 책을 한 건 좀 서로 나눠 가지는 걸 하자. 그리고 짧게는 앞으로 얘기 사회자께서 말씀하시겠지만 뒤풀이 그리고 미나이 항상 강조했듯이 서로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자. 이런 게 오늘 술자리에서 이 계획이고 2주기를 맞이하는 계획은 추모 문집이라 하니까 너무 좀 무거운데 책을 하나 추억 나누기를 하는 책을 하나 만드는 걸 하려고 합니다. 그때 또 써주시기 하고 연락하면 싫어하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괜히 그렇게 되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모두 나오듯이 진영정님께서 굉장히 재미나 형을 좋아하고 계시다는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저도 한참 오랜데 그게 많이 느껴졌고요. 오늘 사실 11시에 마승 노랑공원 묘역에서 추모 예배가 있었고 오늘 7시 이곳에 추모 예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오실 분들이 좀 분산된 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미나 형은 참 행복하신 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추모하는 분이 많고 또 후배들이 이렇게 품격 있는 문화공연, 추모 추도식도 마련하고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어디선가 청하시고 계시면서 되게 좋아하시고 풍류를 즐기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떤 재미나 형이 생각이 납니다. 다같이 이물량 행진곡을 제창한 후에 여기서 다같이 단체 사진을 촬영을 해서 우리의 모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